오늘은 눈 수술 중에 쌍꺼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절개법하고 매몰법, 요즘에는 비절개, 절개법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절개에는 자연유착, 매몰법이 방법이 있고요. 절개법으로는 부분 절개하고 절개가 있는데, 분류를 다시 한다고 하면 자연유착, 매몰, 부분 절개를 하나의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절개를 하나로 따로 분류할 수 있어요. 매몰법이랑 절개랑만 따진다고 하면 가장 큰 차이는 절개가 아니라 피부를 잘라내서 없애주느냐, 절제하느냐 안 절제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부분 절개도 절개는 했지만 피부를 잘라내지는 않기 때문에 계통학적으로는 얘랑 같은 형태의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절개법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편이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흉터도 안 남고 수술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매몰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를 해주지 않은 이상은 눈을 떴을 때 이 쌍꺼풀은 수술 안 하는 건지 안 한 건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매몰을 하려면 거의 5개 정도의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된다. 그 조건들이 뭐가 들어가냐면, 눈을 이렇게 제꼈을 때 내 눈동자의 모양이 한 90% 이상은 보인다. 그러면 내 눈매가 되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한 가지 통과한 거고, 피부를 봤을 때 좀 얇은 느낌이 난다. 그런 경우에도 통과. 뼈하고 눈 사이에 이 지방을 평평하게 이제 봤을 때 너무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지방이 좀 많은 편이고, 좀 쑥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지방이 너무 없는 거거든요. 그 양이 좀 적당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지방의 양도 이제 괜찮은 것 같고요. 눈 뜨는 힘이 좋아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눈 뜨는 힘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너무 늘어져 있어서 눈이 덮이는 양이 너무 많다. 2mm에서 3mm 정도가 되면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비절개가 하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매몰이 가능한 눈들은 선택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안에 드는 환자들만 매몰이 가능한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느냐? 한 가지가 모자란다. 이제 눈매나 지방 같은 경우는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방법으로 눈매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다른 조건들은 다 만족이 되는데 지방량이 조금 많다. 바깥에 부분 절개를 통해서 지방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매몰로 수술하는 방법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매몰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실로 이렇게 고정만 해줘서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고 이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안 맞으면, 피부가 두껍거나 근육이 두꺼워서 라인 자체를 찝었을 때 이게 훅 들어가는 라인이 생기면, 라인이 오히려 매몰을 했을 때 부자연스럽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쌍꺼풀 한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눈들은 절개로 방법을 바꿔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절개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눈매가 안 좋은 환자들, 흔히 말하는 암검하수라고 해서 눈 뜨는 힘 자체가 모자라서 평소에 눈을 떴을 때 눈동자 반절만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아무리 쌍꺼풀 수술을 해줘도 이쁘지가 않거든요. 눈매가 받쳐줘야 되고, 그 눈매에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가장 이상적인 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눈매가 받쳐주지 않은 환자들은 그 눈매를 키우는 수술을 필요합니다.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 수술이고, 쌍꺼풀이라는 거는 접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접히는 구조가 얇으면 얇을수록 더 샤프하게 모양이 나오겠죠. 두꺼우면 그 접히는 그 선 자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쌍꺼풀이 깊어 보이고 되게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히는 부위를 최대한 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얇게 하는 과정이 알륜근이라는 그 안에 있는 근육을 좀 줄여주는 거랑 지방을 좀 줄여서서 이제 쌍꺼풀 자체가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몰을 안 해야 될 환자들한테 매몰을 해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해서 결국엔 재수술하는 케이스들이 은근히 많거든.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원장님 전 매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얘 매몰 안 해주면 다른 병원 갈 것 같으니까, 그럼 의사들도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매몰을 너무 스펙트럼을 넓게 잡은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냥 무조건 매몰만 하는 선생님들도 꽤 많거든요. 왜? 수술이 간단해. 수술이 빨라. 턴오버가 빠르기 때문에 절개는 1시간이면 매몰은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서 내 눈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꼭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집하지 말고 여러 병원을 상담을 해봐서 내 눈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진짜 환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 내가 상담을 다니고 환자들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을 나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지. 이건 쓰면 안 돼. 도 매몰만 권해가지고 수술하는 병원이 있어요. 진짜로 안 해야 될 환자들을 메모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절개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메모를 해갖고 나한테 와갖고 원장님 수술 망쳤어요.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수술하는 환자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상담을 할 때 얘는 메모리 안 되는 눈인데 다른 병원에서 메모를 해준다. 그런 거는 의사들이 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의사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하는 게 환자들은 중요하다.